그러면 뒤늦은 붕괴 스타레일 3.4 버전 프리뷰 스페셜 프로그램 한번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 로딩 중. 준봉님 하이용. 아글라이아님 협찬을 보내드립니다. 그치만 아글라이아님은 우와 방금 연출 좋다. 준봉님 하이용. 보십시오. 엠포리어스가 승리를 달성했고 키리는 어디 갔어? 엠포리어스 승리를 달성했다고? 다가올지니. 정말 그럴까요? 명령 7 엘리스탄이 헤데스의 부경이 스쳐 지나가다 키리네. 혼자 남더라도 제3기의 위협을 이루려. 신세계 후회하리. 드디어 나오는구나. 소문 무성한. 너에게 무대를 태우는 서방을 내려주마. 뭐야 변신했는데? 성배 전쟁? 세이버. 그대가 나의 오야 모델은 개 예쁘다. 칼을 안 들고 있는데? 타올라라 기사의 혼이여. 뭐야 쟤? 폭풍이여 휘몰아쳐라. 우와. 힘든 싸움이 될 줄 알았다. 아처다. 때는 무르익었다. 멈출 곳은 없다. 저게 군모션인가 보지? 사악한 존재를 소탕하라. 사이버. 그럼 세이버. 패백의 영향이 드러날 때까지 소리를 동시에 두 개 진행하는 건가? 짊어질 것이다. 죽은 사람을 무덤에서 소환해 서로 싸우게 한 다음 승자가 독식한다고. 난 여정에 올라 뭐야? 모든 것이 엠포리어스하고 이어지는 거야 스토리가? 정설은 존재하지만 영웅은 존재하지 않는다. 우와 야 방금 컷신 뭐야? 이곳에서 합을 이뤄낸 것을 보았습니다. 과거의 찬원 내세의 새벽을 밝히리. 설마 저기 파이논이에요? 아니, 춘봉님 왜 접어요? 춘봉님 왜 접어요? 정훈님 안녕하세요. 우치야 마다라고요? 왜? 지금 예토전생 쓰나요 설마? 안돼 예토전생은 마다라가 안 쓰는데? 춘봉님 왜 접어요 원붕젠? 설마 명조에 올인하려고? 넘겨 아니 춘봉님 왜 접어? 접지마. 지성. 저기요, 뱀 선생님. 이봐. 뱀이 여러분에게 밤낮의 후보이 있는지 없어요. 아무튼 좋은 아침, 점심, 저녁입니다. 3.4 버전 태양이 다이님 하이요. 환하게 리뷰 스페셜 프로그램에 오신 걸 환영해요. 전 여러분이 가장 아끼는 진행자 뱀이에요. 역시 레게는 재부팅이라니까요. 자, 그럼 저희도 자기소개. 근데 이거 대놓고 얘네가 디지털 쪽 캐릭터라는 거를 알려주는 거 아니야? 스페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어 영광이에요. 아니요, 난 아낙사고라스라고 해. 안녕. 다들 이 몸이 보고 싶었지? 저요? 당연히 보고 싶었죠. 저 힘들어가지고. 게스트 세 분 모두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이 방송을 얼마나 기다렸는데요. 지난 버전 스토리가 얼마나 조마조마했다고요. 하늘이 타오르고 여명이 막을 내리며 오크만은 케파의 마지막 비호를 받는 땅으로서 영원한 밤에 빠지게 됐어요. 죽었잖아. 글씨를 창세의 소용돌이에 반환하기 위해 황금의 후예들 모두 마지막 순간 최선을 다해 개척자와 파이논에게 소중한 시간을 벌어줬죠. 진상이 밝혀진 마당에 희생이 무슨 문제가 있겠어. 황금의 후예는 모두 준비를 마쳤으니 너희 명단이 재창기의 마지막 걸음을 내딛도록 해. 아낙사. 근데 아낙사 죽었잖아. 피부이 속 파이논한테 많은 일이 일어난 것 같지 않아? 기억이 번뜩이는 화면이랑 파이논의 또 다른 형태도 본 것 같은데. 진실은 이제
코앞에 아니 이거 있었네. 뭐야? 다들 엠포리오스 아니 왜 헐벗는데? 보이는 것처럼 단순하지 않다는 걸 느끼셨겠지요. 아킬리아랑 싸울 때 조석의 눈에서 기괴한 과학 기술의 느낌이 아니 에바잖아. 여명 기계가 꺼지고 창세의 소용돌이와 오크마의 일부 건축물에서도 이상한 빛과 그림자가 퍼져나왔어요. 마치 온 세계가 벗겨지는 것 같았죠. 알아봐 주시다니 감사합니다, 사인님. 엠포리어스 여정 전체를 돌아보며 지금으로서의 근데 이거 상처난 건가, 이게? 한 단서를 정리해 보자고요. 먼저 3.3 근데 마지막 스토리를 이렇게 시리어스들은 피부에서 엠포리어스 기록의 근원이 조목조목 따져준다고? 제왕의 셉터라고 뭐 제왕의 섹터. 천의 신, 지식과 관련된 창조물인가? 원리는 분명치 않지만 지식이 다른 운명이 경주님 하이영 반갑습니다. 재창기보다 더 무거운 비밀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르겠군. 야, 어? 재창기가 문제냐? 로보스라는 로봇도 신경 쓰여. 창세의 소용돌이에서 파이넌이랑 의미심장한 대화를 나누더라고. 자기가 열차를 고칠 수 있고 개척자를 집으로 보낼 수 있다고 했을 때부터 이상했어요. 그래, 리고스는 이제 이상했어. 정체가 드러나겠네요. 리구스, 그를 만나봤는데 황금의 후예와 대적할 의향은 없어 보였어. 오히려 평온하게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지. 지켜보고 있었지. 이 모든 것이 그가 보고 싶어하던 거 아닐까요? 기억들은 이런 거 보려고 하잖아요. 말이죠. 지금까지 언급된 셉터와 운명의 길의 연관성을 생각해보면 기록하려고 하잖아요, 기록. 누군가가 엠포리어스를 채습한 사람도 어? 있고 리고스가 바로 이를 운영하는 자 중 하나인 거 아닐까? 운영자인 거야, 리고스가? 핵심을 찔렀어요. 은하의 정세가 체스와 같다면 엠포리어스는 판도를 좌우하는 판도를 체스만이 좌우하는 셈이- 체스말? 하지만 체스말 자체로는 판을 뒤집을 수 없다고 누가 단언할 수 있겠어요? 영웅들의 재창기는 천의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 아니 이거 있고 여기서 스토리를 세팅을 해 말해버린다고? 결정할 수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재창기가 도래하기 전까진 무엇이 닥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어요. 개척자께서 재창기가 밥상 없는 거 아니야? 직접 재창이라는 미지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는 건 원치 않아요. 천혜의 인간으로서 반신의 신권을 이어받는 건 더없이 위험한 일이지. 만에 하나 재창기에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파트너를 더는 잡아줄 수 없어. 파이넌 말대로 집으로 미미야 너도 같이 가야지. 맞아요. 진실한 개척자는 절대 우리를 저버리지 않을 거예요. 미미야. 개척자와 엠포리어스의 인연은 이렇게 끊기지 않죠. 그들은 중요한 사명을 짊어지고 전장으로 돌아올 거예요. 그나저나 파이널에 대해 또 궁금한 점이 있지 않아? 3.3 스토리 마지막 부분 창세의 소용돌이에서 본 파이널은 왜 이름이 숨겨진 거야? 어쩌면 그 파이널은 우리가 알고 있는 파트너가 아닐지도 모르죠. 어? 뭐라고? 자세한 내용은 다시 파이널은 우리가 알고 있는 숨겨진 거야? 어쩌면 뭔 말이야, 이게? 3.4 버전에서 직접 확인해 보세요. 저 빼미가 공개할 수 있는 정보는 다른 게 있어요. 빼미 선생님, 무슨 정보죠? 이번 버전에선 스토리가 진행됨에 따라 내가 쓰는 대로가 내가 쓰는 대로?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우리가 기록하고 작성한 역사책에서 엠포리어스의 진상을 우와 이거 재밌겠다. 예전에 내가 쓰는 대로는 이야기책처럼 파트너들의 이야기를 계속 기록했었지. 근데 이젠 겉모양도 변했어. 뭔가 엄청난 게 나타날 것 같은 느낌이야. 일종의 데이터베이스로 변한 건가? 이 시스템을 통해 엠포리오스에 관한 더 많은 비밀을 알아내보세요. 알아내보세요. 내가 쓰는 대로의 업데이트 말고도 전에 공식 공지에서 언급했던 대화 스킵 기능이 3.4 버전에 출시됩니다. 스토리 대화는 단락별로 건너뛸 수 있고 등장하는 메인 캐릭터와 스토리 개요 설명이 표시되죠.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번 카페에서도 읽은 거였는데 스토리를 읽을 수 있어요. 이게 되게 좋은 것 같아. 버전에서는 스토리 회고 기능도 추가될 예정이니 기대해 주세요. 물론 3.4 버전에선 우리도 신탁의 마지막 걸음을 함께 내딛고 이 세계의 운명과 진실을 지켜볼 거예요. 샤오지 씨가 3.2 버전 프리뷰에서 말씀하셨던 아니 근데 이번 버전에서 아니 이거 엠포리어스가 스토리가 안 끝났는데 진전인 건가? 어? 스토리가 안 끝났는데 이거 그리고 재창기와 콜라보 관련이 있나? 진행되면 스토리 몰입도가 좀 떨어지는 거 아니야 우리?
아, 그거 좀 실망인데, 그거는? 업데이트될 거랍니다. 파이논이니? 이번 단편 애니메이션에는 3.4 버전의 중요 스토리가 담겨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스포할 순 없지만 살짝만 알려드리자면 이 단편 애니메이션에는 전용 테마곡 파이논이라니. 절대 놓치지 마세요. 좋아요. 새로운 스토리를 빨리 체험해보고 싶은걸? 그럼 다음으로 우리의 파트너 아이고. 파이논 씨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자고요. 아, 떴다. 떴냐? 떴다? 변신 안 하면 안 돼? 그냥 횡배기? 아니 씨. 아니 멋있긴 한데. 오야 뭐야 방금? 야! 아 이래서 마다라라고 한 거야? 우와. 파이논한테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변한 걸까? 아니 근데 저 정도면 사도급 아니야? 쌀과도 같던 이미지와는 상이하군. 지금의 그는 강하고 낯설어. 무슨 뜻이죠? 파이논은 여명 기사요? 엠포리어스에 왔을 때 제일 먼저 선의를 내보인 황금의 후예 중 하나잖아. 위험할 때는 파이논은 언제나 우리 편에 서 있었어. 그 따뜻함과 믿음직스러움으로 파이논은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받고 있지. 그는 신탁의 선택을 받은 구세주이자 아글라이아가 기대하는 불을 쫓는 여정의 후임자이기도 해. 아글라이아는 자신의 죽음을 이용해 원로원을 비난의 대상으로 만들며 파이논을 후임자로 삼고 시민에게 호소할 최고의 기회를 줬지. 아 근데 에반데 다른 파트너들도 그렇게 죽었으면 안 됐는데. 엠포리어스의 구세주라는 칭호를 봐도 그렇고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는 사이퍼도 파이논을 구세주 소년이라 부른다니까. 마치 모두가 그를 구세주로 여기는 것처럼 말이지. 그러고 보니 불을 쫓는 여정에 오르기 전 파이논 씨는 어떤 모습이었을지 궁금한걸요. 엄친아 같은 나이였으려나요? 불을 쫓는 여정에 오르기 전이라. 그럼 제 고향 엘리사이 에데스부터 얘기해야겠네요. 외딴 마을로 화려하진 않지만 번잡하지도 않은 곳이죠. 편안한 곳일 것 같아. 맞아. 작지만 이웃들끼리 잘 지내고 산과 강, 숲도 있는 곳이지. 숲 속엔 신기한 요정들도 살고 있어요. 어렸을 땐 종종 숲을 탐험하다가 귀여운 요정들을 만나곤 했죠. 또 바닷가에서 놀거나 이야기 속 영웅을 상상하며 검수를 겨루고 지치면 밀밭에 누워 쉬다가 어른들이 불러서 밥 먹으러 집에 돌아가곤 했답니다. 와, 분쟁도 침략자도 구세 위기도 없는 세상밖에 무릉도원이군요. 밀밭도 진짜 예뻐. 황금빛 밀에 둘러싸여서 누워있고 메가 향기가 솔솔 불어오는 거지. 상상만 해도 마음이 편하네. 3.4 버전에선 상상만 할 필요 없어요. 개척자와 함께 엘리사이 에데스에 가보고 파이논의 과거를 알아볼 수 있답니다. 또 파이논이 어떻게 용사로 성장했고 어떻게 불을 쫓는 여정에 동참해 오늘날의 모습으로 성장했는지 지켜볼 수 있죠. 그거 참 기대되는걸? 걱정도 근심도 없던 아이가 오늘날 기대를 짊어진 구세주가 되다니. 너 또한 많은 일을 겪었군. 지금의 파이논한테선 항상 힘들어도 기대를 저버리지 않겠다는 무게감이 느껴져. 엠포리어스에는 영웅이 필요하니 그는 영웅이 되었고 황금의 후예에 신념과 리더가 필요하니 그는 리더가 되었죠. 버전 일러스트를 다시 살펴보니 얼굴은 같지만 분위기가 완전히 다른걸요. 눈빛이 날카롭고 위험이 있어요. 이제 신탁이 예언한 재창기까지 얼마 남지 않았네요. 엠포리어스의 진실이 곧 밝혀집니다. 우리는 또 어떤 도전을 마주하게 될 것이며 파이논 씨는 또 어떻게 대응할까요? 영웅의 서사시는 순탄한 길을 다루지 않는 법. 하지만 마음속 염원의 무게만 충분하다면 그 아무리 뜨거운 불길일지라도 의지를 불태울 수 없고 무수한 시련이 닥치더라도 더 빛나는 영혼을 만들어낼 뿐이죠. 전 준비를 마쳤답니다.
그렇군요. 그럼 자세한 내용은 모두 3.4 버전에서 직접 확인해 보세요. 다음은 파이론 씨의 전투 모습을 살펴볼까요? 문제 없죠. 전투에 임할 땐 일단 모두가 알고 있는 모습으로 등장할 거예요. 전투 스킬을 발동하면 저는 지정된 적과 인접한 목표에게 피해를 가하죠. 전투 스킬을 통해 불씨를 획득할 수도 있어요. 불씨가 일정 포인트에 도달하면 필살기를 활성화할 수 있답니다. 잠깐. 전투 스킬로만 불씨를 모을 수 있는 건가? 아니요. 전투 스킬을 발동하지 않아도 파이논이 아군 동료 또는 적의 스킬 목표가 되면 불씨를 획득할 수 있어요. 또 아군 동료의 스킬 목표가 될 경우 가하는 피해가 증가하기도 합니다. 필살기를 발동하면 저는 경계를 펼치고 변신합니다. 변신한 파이논은 자신을 대폭 강화하고 동료를 전장 밖으로 내보내 행동할 수 없게 한 후 새로운 힘으로 적과 싸워요. 혼자? 너무 위험한 거 아니야? 걱정 마세요. 동료의 특성과 버프 효과는 계속 파이논을 지원해 줄 테니까요. 맞아요. 불씨를 사용해 변신하면 창조, 재앙, 기둥 이렇게 세 티탄의 힘을 사용할 수 있고 세 가지 새로운 스킬도 획득하죠. 자세히 말해봐. 창조의 티탄의 힘을 사용하면 지정된 단일 적과 인접한 목표에게 피해를 가할 수 있어요. 재앙의 티탄의 힘을 사용하면 영혼을 파쇄하는 불길이라 불리는 특수 상태에 진입하죠. 이때 저는 모든 적을 즉시 행동하게 해요. 그러면 자신이 받는 피해는 감소하고 공격을 받으면 영혼을 파쇄하는 불길의 스택도 중첩된답니다. 모든 적이 행동을 끝내면 저는 반격을 발동해 모든 적에게 피해를 가하고 랜덤 단일 적에게 여러 번 피해를 가하죠. 여기서 팁! 영혼을 파쇄하는 불길의 스택 수가 많을수록 반격의 피해도 높아져요. 이 두 스킬을 통해 전용 충전 포인트인 회멸을 획득하고 세 번째 스킬을 발동할 수 있어요. 기둥의 티탄의 힘을 사용하면 저는 자신의 모든 디버프 효과를 해제하고 누적된 회멸을 소모해 적에게 바운스 피해를 가합니다. 만약 회멸이 소모 가능한 최대치에 도달하면 모든 적에게 추가 피해를 가하죠. 모든 행동 횟수가 소진되면 파이논은 마지막 일격을 발동해 모든 적에게 피해를 가하고 경계를 해제합니다. 파이논의 비술은 특별한 점이 있죠. 비술을 발동하면 파이논은 즉시 일정 범위 내 모든 적을 공격합니다. 만약 일반 적을 공격하면 즉시 소멸되며 전투에 진입하지 않아요. 모든 적? 정말 대단하다. 하지만 힘의 대가로 2포인트의 비술 포인트를 소모해야 해. 야, 마이크 언제부터 다운됐지? 나 계속 말하고 있었는데? 비술 포인트를 소모하지 언제부터 않아요. 다운됐어요 저? 또한 나 쉴 새 없이 말하고 있었는데? 파티의 비술 포인트 최대치가 3포인트 증가합니다. 비술을 아니, 왜 발동해 L2야? 동료의 에너지를 회복시키고 아, 그래요? 시작될 때마다 나 드립 개 많이 쳤는데 그거 다 나가게 됐구나. 여호. 자, 파이논 씨의 전투 스킬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방송에 너무 집중하면서 보고 있었어요. 아, 근데 이거 얼굴만 보면 되게 잘생기지 않았어요? 왜 여기서부터 헐벗고 있는 걸까? 이렇게 네 명의 오랜 친구들이 강화될 이거는 예정입니다. 바지일까 아니면 이렇게 생긴 걸까? 선생님, 빨리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우선 은난부터 아, 얘기하지. 나왔다. 강화된 은난의 필살기는 모든 적의 방어력을 감소시켜요. 단일적에서 모든적으로 바뀌었네요. 모션도 살짝 바뀐 것 같은데? 또한 아닌가? 파티 편성의 첫 기분 번째 탓? 캐릭터가 보유한 속성의 약점을 우선적으로 부여해요. 그 그래, 외에 저거 너무 좋아. 시작 및 턴 시작시마다 은난은 추가로 에너지를 회복하지요. 그럼 우리가 원하는 약점을 적한테 더 안정적으로 부여할 수 있겠네. 다음은 카프카입니다. 나 이제 끝이야? 전투 스킬은 더 많은 적에게 지속 피해. 피해를 발동합니다. 동료가 적에게 5명 때린다는 건가? 발동하면 카프카는 적에게 추가 공격을 아, 실 원래 있는 거잖아요 이거. 또 특정 행적을 개방하면 카프카의 추가 공격 역시 추가로 적에게 지속 피해를 발동하며 끝이야? 필살기를 발동하면 추가 공격 발동 횟수가 회복됩니다. 그럼 잠깐만. 그러니까 강화 후 카프카는 이게- 추가 이게 끝이야? 공격도 적에게 가하는 디버프 상태 부여 효율 및 지속 피해를 가하는 전체 능력 모두가 향상되는 거군요. 다음은 블레이드. 이게 끝이라고? 강화된 블레이드는 자신의 HP 최대치를 기반으로 적에게 아, 이제 피해를 공격력 개수가 사라지나 지속된 보네. 상태에 진입하면 블레이드가 피격될 확률이 증가하죠. 그의 아니, 저런 게 생겼어. 피격 추가로 확률이. 에너지를 회복합니다. 그러니까 울리 광추에 달린 건데. 더 높은 빈도로 추가 공격 및 필살기를 발동하고 가하는 총 피해량도 증가하는 것 같네.
맞아요. 강화된 경류는 자신의 HP 최대 경력이 바뀌었어. 얘도 HP 최대치네. 원래 공격력이었잖아요. 경류는 자신의 치명타 피해가 추가로 아, 중첩돼 저런 게 생겼네? 전백 상태에 진입한 후 그녀는 추가로 상망을 1스택 획득하지요. 이는 오. 경류의 전백 상태 지속 시간이 길어지며 가하는 총 피해량도 증가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오랜 친구들의 전투 능력이 향상되긴 했군. 하지만 저들의 스킬이 강화된 후 기존의 성운 효과에 영향을 주면 어떡하지? 그건 걱정 마세요. 좋아. 오랜 친구들의 일부 서원도 본체 그치, 이럴 것 같았어. 알맞게 될 거예요. 그래. 그럼 예전의 스킬을 체험하고 싶다면 어쩌지? 트리비 썬데이 초구. 아니에요. 오랜 친구들은 누구 말씀하시는 거지? 다양한 버전의 스킬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는 후속 공지를 확인해 주세요. 이거 카프카는 좀 더 읽어봐야 될 것 위에서 같은데요? 언급한 오랜 친구들의 스킬 파이너? 변화 말고 또 다른 친구의 새로운 변화도 있어요. 그럴까? 3.4 버전에서는 반디의 신규 코스튬 반디? 출시됩니다. 봄날의 선물. 영상 먼저 볼까요? 영상을 줘? 아니 잠깐만, 교복은 좀 너무 폭력적인 거 아니야? 심지어 반디하고 잘 어울려, 저 교복색. 변신의 쎄는 그대로야? 아니 변신하고가 중요한 거 아니야? 더 소녀 같은 느낌이 나는걸? 반딧불이 부러치고 달려있어. 딱 봐도 정말 와, 근데 건물인 것 같아. 이쁘긴 하네. 그들의 의견을 참고했을 수도. 아, 카프카 씨는 패션의 일각에 근데 있으니 얘는 둘이 여러 셈이 가지를 공유했을 셈 변한 게 거예요. 있었어요. 근데 방금 기갑도 뭔가 달라진 것 같네요. 설마 한가할 때 옷도 갈아입고 기갑 관리에 도색까지 한 걸까요? 난 기갑이 저도 굳이 안 살 것 같은데. 착장에 맞게 주제, 색깔, 스타일 전부 아니, 얘네 명규 안 봤니? 것 같아요. 근데 나도 셈은 똑같아 보이던데? 이번 반디의 신규 코스튬은 제가 옹이구멍이라서 구매상에서 그렇긴 한데 오랜 눈이. 구매 사용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아니 걱정 마, 안 살 거야. 우선 공지를 확인해 주세요. 그러지. 이어서 이번 버전의 나왔다. 워크를 살펴볼까요? 이거 뭐예요 이거? 새로운 사성 광추인가? 한정 5선 캐릭터 와 씨발 이거 실화야? 일러스트? 한정 5선 광추 이와 같이 타오르는 여명을 획득할 확률이 올라갑니다. 또한 전반부 워프에는 우와! 사성 기억 운명의 길 광추 이야기의 다음 페이지도 추가돼요. 존나 예쁘다 키리네. 그리고 3.4 트리비. 전반부에는 잠깐만. 특별한 워프 이벤트가 이게 진짜였어? 오픈할 예정이에요. 트리비 썬데이 한정 스파클이? 5선 캐릭터 트리비 썬데이 스파클이 복각하지요. 또 한정 5선 광추 시간이 넌 나가라 꽂힌 스파크라. 대지로 돌아온 비행 속세의 유희도 복각합니다. 3.4 버전 아니, 후반부에 뉴비들한테 이게 맞아? 워프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어요. 이건 쓰레기네. 응 나가. 뉴 블레이드 그리고 이 새끼는 왜 나옴? 광추 꿈은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가 이 몸이 거미 닿을 수 없는 저편도 복각할 예정이. 그래 얘네 복학해줄 것 같았어. 이번엔 두 캐릭터도 복각했네? 근데 카프카랑 은랑은? 미리 알려드린 건데 3.5 버전에서 한정 5선 캐릭터 3.5 버전? 카프카, 은랑 그리고 한정 5선 광추 필요한 건 기다리고 아니 저걸 미리 알려준다고? 3.5 버전 픽업을? 할 거예요. 쪽만 안 뽑을 거야. 또한 3.4 버전 무명의 공원에도 4선 광추 8개가 아 추가됩니다. 우와. 광추 잠깐만. 이거 애들이잖아. 황금의 후예도 여럿 있어. 파이노는 밀밭에 있는 걸 정말 좋아하나 보군. 천연 매트리스예요. 엄청 편안하죠. 그럼 잠시 와, 근데 이거 쉬었다가 사이프 미친 거 아니야, 3.4 이거? 버전의 다른 소식도 전해드릴게요. 화합이야? 그러게 4성키 내는 건 포기한 것 같은데. 돌아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번 버전의 이벤트를 확인해 볼까요? 3.4 버전에선 종이새 팡팡. 코니에 또 좋은 소식이 있답니다. 종이새 팡팡이 다시 돌아와요. 그 귀여운 이거 뭐였더라? 맞습니다. 나 생각이 안 나. 스타피스 컴퍼니가 정식으로 종이새 팡팡에 투자해 은하 전역의 종이새 이 팡팡. 일본의 스타일의 아케이드 게임을 보급하려고 해요. 유명해지기 위한 첫걸음은 바로 애니팡이에요? 빛나는 헤드 스파호에 오락실의 원조점을 설치하는 애니팡 겁니다. 재밌지. 유명해지려면 새로운 콘텐츠가 있어야지. 당연히 있죠. 아, 이거였구나. 아, 이거. 같은 필드에서 번갈아가며 아. 행동하는데
이거 나 시참하지 않았었나? 시청자 한 분 나한테 개 깨졌었는데? 아닌가? 슈퍼폭탄 2개를 교환해서 연쇄 반응을 일으켜도 이거 멀티 되지 않았나요? 할 수 있어요. 그건 다른 이벤트였나? 내가 깨부순 거는? 도 나타나는 것 같아. 저건 어떻게 처리하지? 서두를 건 없어. 이번 종이새 팡팡에는 새로운 아이템이 많이 추가됐거든. 예를 들어 분쇄의 망치는 이미의 과일 1개 또는 장애물을 선택해. 아니 근데 제거할 수 붕스 있단다. 어? 버럴 폭탄은 진짜 감다디다. 만들 수 있죠. 그리고 초기화 큐브는 아니 인간적으로 모든 과일을 반디한테 잘 힘을 좀 있어요. 빡세게 입혀준 건 좋은데 샘한테 아무것도 없는 건 좀 아니지 않나? 타이밍에 알맞은 아이템을 찾으면 전세를 뒤집고 적에게 치명타를 가할 수 있지요. 심지어 스킨 믿고 샘한테 어? 때는 익숙한 아 샘이래. 스킨 믿고 반디 픽업한 건 좀 개척자는 여러 오랜 친구들과 싸울 수 있답니다. 게다가 스토리 도전에 참여한 것 외에 자유 도전으로도 우주 곳곳의 친구들과 대전할 수 있죠. 요건 시참해가지고 시청자분들 부수기 한번 가야겠다. 팅팅탱탱 물범 대격돌을 대체할 새로운 장기 멀티 컨텐츠가 될 거예요. 될 거예요. 이젠 종이새 팡팡 차례라고. 좋아요. 그럼 계속 다른 내용을 알아봅시다. 3.4 버전에도 별의 선물이 준비되어 있어요. 짜다. 야 결과 하이논 썬데이 트리비 스파클은 나가라. 아니 그 3명이 픽업인데 저거밖에 안 뿌린다고? 3.4 버전에는 자결의 형체, 정체는 허용이 출시될 예정이며 도전 성공 바람 시 속성 캐릭터? 바람 속성 캐릭터의 이거 완전 스킬로 세이버. 석양의 불탄 꽃봉오리를 획득할 수 있죠. 또 차원장 신고, 꿈을 엮는 요정의 낙원, 야 밈이 아니야 이거? 바다의 일각도 출시될 예정이며 이는 차분한 우주를 통해 획득할 수 있어. 아 얘네가 요정인가 보네. 다들 같이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디 보자. 벌써? 시간이 거의 다 됐네. 늦게 본 사람들의 장점. 아직 한참 남았죠? 너무 많이 알려주는 거 아닌가? 어쨌든 전 프로 진행자잖아요. 어? 왜 이러는 거지? 아직 시간 안 됐는데. 뭐야 저게? 마법진 같은 게 생긴. 아 페나콘이. 여러분의 세계에 성배의 개념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붕괴 스타레일과 페이트, 스테인 나이트, UBW 콜라보 스페셜 프로그램에 오신 것을 이걸 하는구나. 환영합니다. 야 이거 얘기 처음 들었을 때 이거 언제 오냐 이랬는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어? 다시 만나게 되어 너무 기쁘네요. 아 쿠쿠르님 안녕하세요. 미입니다. 모두 어서 오세요. 쿠쿠르님 오늘 저 반갑습니다. 에미가 성배의 소환을 받아 프로그램의 진행자를 맡게 됐습니다. 뱀이 설마 클래스가 스피커 아니야? 재밌네요. 어벤츄린하고 로빈 둘 다 한물간 친구들이죠? 라고 불러주세요. 좀 점잖게. 프레젠터도 나쁘지 않네. 그럼 먼저 성배의 소환이 뭔지 그리고 왜 페나코니에 왔는지 설명해 줄래? 이 넓은 은하에는 별의별 일이 다 있죠. 교활 축제의 여파가 가라앉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개척자는 알팔파 가문의 이벤트 박살내고 왔어요? 신비한 초대를 아니 받게 최신 되는데 보존이신데 좋은 나온 지 얼마나 됐죠? 좋은 8개월 됐나? 새로운 엔터테인먼트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었죠. 좋은 꿈과 성배 전쟁이라. 꿈속에서 일어나는 성배 전쟁 같네. 맞아요. 오티 어르신의 선배가 어디서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말이죠. 저 뱀이가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거듭나요? 성배는 모든 기적을 이뤄주는 원망기로 성배 전쟁은 이 권력을 얻기 위한 마법 의식인 셈이죠. 성배 전쟁에서 승리하면 성배가 소원을 이루어줄 거예요. 오우 조화의 축제 여파가 가라앉은 지도 얼마 드래곤볼? 안 됐는데 또 새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페라코니가 휴양지로 유명하다는 점 잊지 마세요. 시끌벅적하지 않으면 어떻게 여행객을 끌어들이겠어요? 게다가 지난 조화의 축제 아, 2.4가 우리 초구예요? 우와. 휴양지 홍보 몇 법이나 효과가 있으세요, 미치지 쿠루님? 못했지요. 가족에겐 분명 다른 계기를 만들어 개 오래됐네. 주목을 끌 필요가 있었을 거예요. 오티 어르신은 페나코니 버전 성배 전쟁을 조화의 축제에 필적하는 열심히 모으셨네.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페나코니를
다시금 은하의 스포트라이트가 향하는 곳으로 만들고 싶어 하세요. 꿈으로 구미를 당기면 그만큼 많은 돈과 꿈을 쫓는 사람들이 모여들 거예요. 아마 오티 어르신도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겠죠. 이번 좋은 꿈과 성배 전쟁은 페나코니를 무대로 열립니다. 야, 그럼 엠포리오스는 어떻게? 참가자는 역사상 유명 인사를 서번트로 소환해 자신과 함께 싸우게 하죠. 그리고 많이 화날 것 참가자는 같은데 종이 아니라. 소원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모든 기적을 이루어주는 소원 기회라니 재밌겠는걸요? 하지만 다들 알다시피 사람은 죽으면 끝이잖아요. 참가자의 안전은 보장받을 수 있는 거죠? 그건 안심. 아니 근데 2개 나오더라도 좀 짜칠 것 같은데요. 제작진이 약속드립니다. 꿈에서는 생명의 위협을 받지 않을 거예요. 걱정 말고 즐겨주세요. 알았어. 빼미의 말이니까 일단 믿어볼게. 그럼 참가자는 누구지? 먼저 빛나는 벨드스파워의 주인이자 페나코니의 주주 그리고 소울글레드 축제의 슈퍼스타 우리의 개척자가 참가합니다. 역시 아니 개척자가 어떻게 참가해? 개척자 지금 엠포리오스에서 뺑치고 있는데. 그리고 저도 이번 좋은 꿈과 성배 전쟁에 어? 참여할 거예요. 또 페나코니의 또 다른 주주 스타피스 컴퍼니 전략투자부에서도 나를 대표로 파견했어. 갤럭시 레인저 보트일지도 이번 성배 전쟁에 참여하죠. 잠깐! 컴퍼니의 수배자가 어째서 참여하는 거지? 사실 보트일지는 꿈이 흐르는 암초 미카시의 의뢰를 받아 꿈이 흐르는 암초 대표로 참여하는 거랍니다. 그렇군요. 부테일 씨는 꿈이 흐르는 암초 사람들과 인연이 깊은 것 같네요. 그럼 방금 언급한 사람들 말고 이번 성배 전쟁에서 모두가 기대하고 있는 특별 선수가 있을까? 당연하죠. 페나코니의 현지 영령뿐만 아니라 유명한 세 분의 영령께서 성배 소환에 응해 이번 성배 전쟁에 나 아니야? 참여합니다. 썬데이? 세이버, 아! 아처, 하초! 그리고 랜서. 랜서? 우리의 개척자 랜서는 왜 안 보여줘? 영령과 인연이 닿을까요? 랜서는 뭐예요? 랜서가 누구였지? 하죠? 이게 바로 랜서는 왜 안 보여줘요? 랜서가 누구야? 그럼 이번 좋은 꿈과 성배 전쟁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펼쳐지고 아, 얘구나. 게이벌그. 직접 체험해 보시죠. 근데 얘는 왜 안 보여줘? 이번 봉개 스타레일과 페이트 스테이나이트 UBW의 콜라보 개척 부문 좋은 꿈과 성배가 7월 11일에 정식으로 공개될 예정이니 기대해 주세요. 수렵이라 그런지 얘도 활스네. 세이버와 아처 이 세계의 두 영령에 대해 알아보시죠. 뭐? 페나코니에 온 기사왕. 의상 잠깐만 이거 조금은 달라진 것 같네요. 별이 정성껏 꾸며야죠. 그렇습니다. 아, 니값 하는 거예요? 코스튬은 타케우치 타카시님이 직접 디자인하셨어요. 클래식한 파란색과 흰색의 조합 그리고 상징적인 버드비도 남겨뒀지. 맞아요. 왕의 고귀함을 잃지 않으면서도 실전에서의 유려함이 돋보이네요. 어머, 어깨와 망토 라인이 깔끔하게 떨어지고 스커트도 브리티시 스타일이에요. 게임에서는 바로 이렇게 그거 말한 거야, 방금? 왔다. 되게 귀엽네. 언제든지 출전할 수 있습니다. 타오라 기사의 혼이. 아니 근데 뭐야, 얘 원래 정신병이 있어요? 왜 칼 왜 안 쥐고 있음? 아, 칼이 있는 거야? 우와, 방금 저기 전스인가? 이번에 사람들 화가 잔뜩 났던데요? 이 약속된 근데 세이버, 솔직히 왕의 기세가 일본 느껴져요. 원본을 따라가기에는 좀 힘들잖아요. 게다가 페나코니에 와서도 여전히 미식을 맛보고 있어요. 이것도 기사왕다운 일이죠. 보아하니 페나코니의 식문화가 취향에 맞는 것 같네. 맞아요. 그리고 해물이 먹어야 싸울 힘도 생기죠. 그럼 이어서 기사왕의 전투 모습을 확인해 봅시다. 세이버는 파멸 운명의 길의 파멸. 다른 속성 캐릭터예요. 전투에 진입하면 세이버는 일정 포인트에 노신 공명을 획득하죠. 미궁에서 비수를 발동하면 전투 진입 후 세이버는 전투 버프를 획득하고 노신 공명을 더 많이 노신 획득해요. 공명? 일반 공격을 발동하면 세이버는 단일 적에게 피해를 가하죠. 이 세계에 온 기사왕은 적을 상대할 때 늘 신중을 기해요.
무기의 진명과 모양을 감추고 다니죠. 전투 스킬 발동 시 아. 지정된 단일적 및 인접한 목표에게 피해를 가합니다. 만약 이때 세이버가 노신공명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면 이를 소모해 자신의 에너지를 대량 회복하고 전투 스킬의 피해를 증가시켜요. 그러니까 세이버가 가하는 피해를 올리려면 노신 공격을 최대한 많이 쌓아야 한다는 거군. 근데 썬데이는 원래도 취업자리 많았어요. 걔는 상위 1파 알파남이야. 모든 아군이 필살기를 발동하면 근데 또 늘어났어? 노신공명을 획득하고 자신이 가하는 피해도 증가하죠. 그 기사왕은 검에 감긴 풍왕결계를 풀고 순식간에 고압 기류를 방출해 풍왕철퇴를 생성해 적을 강타합니다. 그리고 필살기를 발동하면 세이버는 모든 적에게 피해를 가하고 일반 공격을 일반 공격 강화로 바꾸지요. 세이버는 가져가는 게 맞지 않나? 모든 적에게 피해를 가하고 동시에 세이버는 일정 포인트. 와 근데 모션 개멋있다. 또한 전투 중 세이버가 보유한 에너지와 노신 공명을 통해 저거 어제 본 메이플 캐릭터 스킬같이 생겼어요. 병기물 스트라이커였나? 여러 방식으로 노신 공명을 보충하면 더 자주 약속된 승리의 검을 사용할 수 있군. 네, 이 검은 기사왕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담겨 있어요. 뭔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기사왕을 따르고 싸웠던 전사들의 마음속 숭고한 이상도 아. 들어있죠. 자, 세이버의 제레도 쓰고.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은 이 세계의 또 다른 영역 또 누구 있더라? 아처에 대해 알아보지요. 아케론도 이번 쓰고. 선배 전쟁을 무척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네요. 새로운 의상도 입었어요. 그리고 액세서리의 위치도 바꿨네요. 가슴에 달려있던 게 지금은 어깨에 있어요. 아 울리는 그래도 퇴물이라고 얘기 안 해주네. 저의 새로운 스타일 또한 타케우치 그래요. 타카시님이 직접 디자인하셨답니다. 클래식한 검정과 빨강의 강렬한 대비, 어둠 속에서 타오르는 불꽃처럼 위험하면서도 눈길을 끌죠. 어머, 롱코트와 타이트한 전투복의 조합은 그의 날렵한 몸매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시크함과 파워풀한 느낌까지 더하네요. 아니 방금 빼미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어서 목소리가? 영상 주세요. 야 얘도 빠따갖고 싸워? 나쁘지 않은 물건이. 야 근데 목소리 되게 잘 어울리는데요? 야 저 3포 아니야 방금 거? 우와 아 방금 게 궁이 아니야? 추궁이 아니니 설마? 우와 오, 개 멋있는데요? 역시 솜씨가 좋군. 오랜 시간 전장을 누빌만해. I am the bone of my sword. 이 대사를 들으니 내 수많은 추억이 몸은 떠오르네요. 검으로 더 이루어졌단가? 생생한 시청각 체험을 선사하기 위해 캐릭터 세이버와 아처의 일부 전투 대사는 각 언어의 성우분들이 기존의 영어 대사로 연기하셨답니다. 이야, 그럼 아처의 전투 모습을 자세히 살펴볼까요? 오케이. 아처는 수렵 운명의 길의 양자 속성 캐릭터입니다. 일반 공격 발동 시 아처는 지정된 단위 적에게 피해를 가하죠. 전형적인 궁수의 근거리 전투네요. 맞아요. 하지만 페나코니에 온 후에도 아처의 활쏘기 실력은 녹슬지 않았죠. 전투 스킬을 발동하면 아처는 전투 스킬 포인트 2포인트를 소모하고 회로 접속 상태에 진입해 지정된 단위 적에게 피해를 가해요. 회로 접속 상태에서 아처가 전투 스킬을 발동하면 턴이 종료되지 않으며 전투 스킬 포인트가 부족할 때까지 계속 발동됩니다. 전투 스킬 연속 발동 횟수가 많을수록 아처가 적에게 가하는 피해 역시 높아진다는 점 잊지 마세요. 물론 아시다시피 고구를 사용할 줄 모르는 쌍검류 전사는 좋은 공병이 아니죠. 필살기를 발동하면 아처는 그러게요 스파클 필수같이 보이네. 범죄를 활성화해 단일 적에게 썬데이로는 안 되겠지? 맞아. 적에게 피해를 가하는 것 외에도 필살기는 아처에게 특수 충전을 허용합니다. 모든 아군 동료가 공격하면 아처는 특수 충전을 소모해 적에게 추가 공격을 발동하고 전투 스킬 포인트를 1포인트 회복하죠. 이렇게 하면 파티의 전투 스킬 포인트 부족 문제는 걱정 없겠어요. 끝내 그만 먹어라, 그만. 쌍검을 사용하네요. 비수를 발동해 전투에 진입하면 아처는 모든 적에게 피해를 가하고 특수 충전을 획득하지. 좋아요. 그럼 아처에 대한 소개도 여기서 마칠게요. 이제 중요한 소식을 알려드릴 텐데요.
7월 11일 콜라보 이벤트 오픈부터 아, 즉시 수령. 감사합니다, 수령 동지. 아처를 무료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무료로. 아처의 수호 안에 개척자의 모든 모험이 먹구름을 가르고 은하에 울려 퍼지는 서사시가 되길 바랄게요. 그리고 이 은하를 넘나드는 서번트들과의 만남 또는 재회가 모두에게 아름다운 추억을 남겼으면 좋겠어요. 전에 2주년 축제에서 언급한 한정 5성 캐릭터 무료 획득의 기회가 드디어 찾아왔군. 이거였구나. 뭐 사람들 얘기해줘서 대충은 알고 있긴 했는데. 하반기에 또 한 명의 신규 한정 5성 캐릭터를 무료로 획득할 수 있다고요? 좋은데? 일단 본론으로 돌아갈까요? 아직 제 얘기 안 끝났어요. 아처 무료 획득과 동시에 일정 수량의 아처 육성 재료도 획득할 수 있답니다. 그래 줘야지 이런 거. 아무래도 이번 버전에는 육성하고 싶은 캐릭터가 특히나 많을 테니까요. 이제 워프 정보를 살펴볼까요? 7월 11일 콜라보 이벤트 오픈 후 7월 11일부터. 근데 이거 일러스트 되게 예쁜데요, 광추? 빛나는 성검의 냄새에서는 근데 살짝 세이버 내 스타일인 것 같기도 하고 살짝 여장군 스타일. 콜라보 한정 5성 캐릭터 아처를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이쁘네. 이거는 뭐 다른 만화에 나올 것처럼 생겼네, 얘는. 콜라보 한정 5성 광추 보답 없는 왕관을 후유키의 붉은 그림자에서는 콜라보 한정 5성 광추 이상이 불타는 지옥을 획득할 수 있어요. 또한 캐릭터 콜라보 워프는 서로 천장 횟수를 공유하고 몸은 검으로 되어 있다. 서로 천장 횟수를 공유하지만 둘 다 다른 워프와는 천장 횟수를 공유하지 않습니다. 이 밖에도 이번 콜라보 너무 많이 나와서 그만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벤트 오픈 당일부터 장기 오픈될 예정입니다. 장기 오픈이라면 3.4 또는 3.6 버전이 끝난 후에도 3.6? 계속 세이버와 3.6? 뽑을 수 있고 콜라보 한정 5성 광추도 뽑을 수 있다는 뜻인가요? 맞아요. 콜라보 워프는 여러 버전 잠깐만, 한 버전 42일인가 120일 한 달에 30일 했으면 4달 동안? 그리고 또 이런 미친. 설레는 소식이 있어요. 3.4 버전 동안 별의 궤도 전용 티켓을 사용해 워프를 진행하면 기간 한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답니다. 일정 수량의 별의 궤도 전용 티켓을 누적 사용하면 콜라보 이벤트가 오픈한 후 공짜로 준다는 거구나, 이거. 이상이 불타는 지옥을 바로 수령할 수 있어요. 잠깐만. 그러게 광추도 사실 공짜 아니야? 4 버전이 업데이트되고 콜라보 이벤트가 시작되기 전까지 파이논 또는 다른 복각 캐릭터 워프에서 저 근데 200법이 네 집 개 이름인가? 수가 누적된다는 건가? 맞습니다. 맞아요. 콜라보 오픈에 앞서 세이버와 아처의 성우분들도 할 말이 있다고 하시네요. 잠시 쉬었다가 축하 메시지를 들어보자고요. これからマスターになる開拓者の皆さん、おこんばんは。うわセイバー役のカスメヤコです。崩壊スターレールとフェイトステイナイトアンリミテッドブレードワークスのコラボが間もなく開催ということで、私もとてもワクワクしています。この2つの作品にはどこか似ているものがあるなと感じました。剣を手に運命と立ち向かうセイバーの姿は厳しい冒険の中でも前へと進み続ける開拓者の姿と似ているのではないかなと思いました。収録中はフェイトとスターレールの世界観が混ざり合い新たな魅力が生まれていくのを感じました。あまり多くは話せないのですが、セイバーがスターレールの世界でどのように信念と理想を貫いていくのか、ぜひお楽しみください。このコラボはたくさんの皆さんに楽しんでいただけたら嬉しいです。 진짜요? 星々と聖杯が出会う旅の中であなただけ 아니 の 근데 熱い 달 팬들이면 좀 それでは 나이가 있으신 분들 아니야? 나이 그렇게 드시고 あなたが私のマスターか。これからマスターになる開拓者の皆さん、こんばんは。フェイトステイナイトでアーチャーを担当しております。 설레이는 채팅창 公 열어보기. 開スターレイルとフェイトステイナイトアンリミテッドブレードワークスのコラボが間もなく開催となります。赤い九兵はあまたの世界を旅してきま 안 したが、 나오네. ピノコニで繰り広げられる聖杯戦争は彼にとってこれまでとは全く違うものになるのではないでしょうか。崩壊スターレイルの世界でアーチャーが戦う姿が見られるのが本当に楽しみです。 하지만 おなじみのキャラクターたちが 더빙을 안 해버리면 自分をどのように再定義していくのか
その行方をぜひ見届けてください。 근데 알아야 되는 게 스타레일이 지명제라든지 그러니까 그 뭐였지? 단순히 인기 많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그 오디션이라든지 지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저 성우분이 최선이었다는 거야. 그리고 욕해도 성우분이 아니라 미호요를 욕해야지 왜 성우분을 욕하냐? 絶対にプレイしてくださいね。 이건 소신발언 해도 되지 않나? とんでもないマスターに引き当てられたもの。 나이 처먹고 자기가 좋아하는 캐릭터 개척자 그리고 마스터 여러분, 더빙 마음에 안 안녕하세요. 든다고 성우분 욕하는 게 말이 되나? 맡은 성우 정유정입니다. 붕괴 스타레일과 페이트 스테이나이트 UBW의 콜라보가 곧 오픈합니다. 게임에서 여러분과 세이버의 목소리로 만나게 되어 정말 기뻐요. 기사원과 함께하는 이번 모험이 좋은 추억이 마음에 안 들어. 바랍니다. 개척자 그리고 마스터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아처의 아니 진짜 전 그건 좀 아니라 생각해요. 붕괴 스타레일에서 아처의 목소리로 여러분과 만나게 되어 정말 영광이에요. 전 이 수호자가 개척자와 함께 운명의 도전에 직면할 거라고 믿습니다. 이번 이세계의 여정에서 두 전설의 충돌로 만들어진 불꽃이 새로운 영웅의 이야기를 함께 써내려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욕이었다고? 좋습니다. 성우 여러분의 축하 메시지 감사해요. 붕괴 스타레일과 페이트 스테이나이트 UBW 콜라보가 곧 공개됩니다. 이번 프리뷰 프로그램을 통해 이번 콜라보 파트너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려요. 기획부터 마지막까지 함께해주신 나스 키로코님, 타케우치 타카시님 정말 감사합니다. 또 이번 콜라보를 위해 힘써주신 애니메이션 제작위원회 및 모든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고생하셨습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어요. 역시 이래야 최고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지. 성배전쟁 주최 측은 다양한 각도에서 성배전쟁의 풍경을 보여주기 위해 페이트 스테이나이트라는 멋진 전투 프로그램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저건 어떤 알고 이벤트고 없는 어느 날 밤, 개척자는 페나코니의 밤바람 속에서 운명의 붉은 머리 장병과 마주친다. 그는 창을 들고 개척자의 아니 군대사를 읊는데 미의 여신 너는 우주 최강이다. 저 무조건 달팬들 욕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군요. 아니 뭐 저런 식으로 지니어스 불만을 얘기할 수는 있어요. 성배전쟁 경기 후 근데 성우분을 욕하면 안 되지. 불만은 성배를 얘기할 수 있다 생각해요 저는. 사용자의 매개로 운명의 길을 걷는 자의 모의 데이터를 불러올 수 있다고 하지요. 그래서 페이트 스테이나이트에서 개척자는 익숙한 친구들을 만나 1대1대1대1의 격렬한 전투를 아우. 펼치게 됩니다. 각 참가자들은 고유 그러니까요. 그럼 전체적으로 1호로 바꾸던가 그러면. 뭐 세이버만 1호로 듣고 싶다고? 어쩌라고. 탈락으로 간주하죠. 그럼 상대를 쓰러뜨릴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은 없을까요? 게임 시작 시 개척자는 무료 기물을 획득하며 이는 각기 다른 클래스를 가지고 있고 다양한 버프를 아 나 내가 제공할 수 너무 있어요. 불쾌한데? 같은 기물은 합성해서 성급을 올릴 수 있는데 성급이 높을수록 기물의 버프 효과도 더 강력해지죠. 같은 클래스의 기물 사이에는 인연이 존재해요. 같은 클래스의 기물을 특정 수량 모으면 특수한 인연 효과가 활성화돼 전투에 진입 후 더 강력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답니다. 아, 이번 성배전쟁에서는 인연이 아주 중요한 것 같네요. 네, 그렇죠. 뿐만 아니라 개척자도 전투 중에 보구를 획득해서 전투를 지원할 수 있어요. 또 전투 중에 개척자는 3개의 영주를 얻을 수 있죠. 이를 소모하면 추가로 버프 효과를 얻을 수 있답니다. 영주. 아유 우준이 안녕하세요. 이번에 개척자의 신분은 과연 네 좀 많이 달라졌던데요? 이 성배는 좀 이상한데 오염된 건 아니겠죠? 경류 블레이드 을랑 일단 다 되게 좋아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경류는 모르겠어요. 경류는 원래 공격력인데 체포로 바뀌어가지고 경류는 좀 봐야 될 것 같고 아직 자세한 건 안 나왔거든요. 블레이드는 애매한 거에 확실하게 이제 체포로 바뀌었으니까. 강화됩니다. 신중하게 움직이세요. 그래도 너무 걱정하지 마. 이건 리얼리티 쇼이자 오락 경기니까. 페이트 스테이나이트 스콜지를 확실하게 쓸 것 같아요. 준비했다고. 가호 모드에서는 체험 캐릭터로 전투를 진행할 수 있고 적의 전투 능력도 감소하지. 그럼 새로운 개척자들도 성배전쟁을 충분히 즐길 수 있겠네요. 맞아요. 제작진이 화면에 맞아요. 계신 여러분을 페이트 스테이나이트로 초대합니다.
전투의 쾌감을 느껴보세요. 성읍 등의 보상을 획득할 수 있다고. 다시 한번. 스콜지 그 구체하고 그쪽에 있는 거예요. 그 뭐였지? 거목하고 같이 나오는 거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트 스테이 나이트 이벤트로 카소리스가 끼는 거. 페이트 스테이 나이트 이벤트도 10월 11일 오픈될 예정이에요. 두 프로그램은 각각 따로 진행되니 개척자 여러분도 따로 각기 다른 프로그램을 체험해 보세요. 와, 두 게스트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오늘의 페이트 콜라보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근데 이번 버전 조금 장난 아닌데요? 다 개척자를 파이놈부터 해가지고 썬데이 트립이 여기 세이브 아초까지. 존경하는 마스터 여러분, 우린 3.4 버전에서 만나자고요. 양재 공연 안녕. 다음에 또 봐요. 끝입니까? 이거 뭔가 패러디 같은데 내가 모르겠어.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스타레일 공식 방송 살펴봤습니다.